자, 여러분, 몸 어딘가에 염증이나 통증이 생겼을 때 약을 먹으면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근데 딱 그 아픈 부위에만 약을 쏙 하고 넣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똑똑한 의료기술, 이온도입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주사 바늘 없이 원하는 곳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 사실 먹는 약은 아까 말했듯이 온몸으로 퍼지니까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주사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아프고 무섭잖아요? 그럼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전기입니다. 네,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전류를 이용해서 약물 입자를 피부 속으로 스르륵 하고 밀어 넣어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이온 도입법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온 도입법은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직류, 즉 DC 전류입니다. 이 약한 직류 전기를 이용해서 전하를 띠고 있는 약물 이온을 피부 안으로 밀어 넣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약물의 보디가드처럼 돼서 뚫기 힘든 피부라는 벽을 통과시켜서 딱 원하는 조직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럼 이걸 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보시면 활용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 같은 권염이나 어깨 같은 곳에 생긴 만성 통증에도 쓰이고요. 심지어 어깨에 돌처럼 쌓인 석회질을 녹이거나 딱딱한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온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걱정 없이 딱 필요한 그 부위에만 약물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대체 전기가 어떻게 약을 배달하는 걸까요? 그냥 전기를 찌릿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 과학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온 도입법의 원리는요,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이거예요. 우리 어릴 때 자석 가지고 놀던 거 생각나시죠? N극이랑 N극, S극이랑 S극을 가까이 대면 서로 슉 하고 밀어내잖아요. 전기에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작동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에 넣고 싶은 약이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치료 기기의 전극도 똑같이 플러스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나니까 자석처럼 서로를 쭉 밀어내겠죠? 바로 그 힘으로 약물이 피부 속으로 쏙 하고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질의 약물이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전극을 써서 밀어 넣으면 되는 거고요. 정말 직관적이죠? 자, 원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환자 입장에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죠. 치료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치료할 부위의 피부를 깨끗하게 닦고 말려요. 전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약물을 바른 활성 전극 패드를 아픈 부위에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엔 전류가 잘 흐르도록 다른 패드를 근처에 붙여주고요.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극 패드가 피부에 공기치 하나 없이 완전히 찰싹 달라붙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전류를 아주 천천히 불편하지 않은 수준까지 올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치료를 진행합니다. 끝날 때도 갑자기 떼는 게 아니라 전류를 다시 천천히 0으로 내린 다음에 제거하는 거죠. 그럼 치료받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전기 치료라니 좀 무서운데? 하실 수 있는데 정상적인 느낌은 그냥 살짝 따끔하거나 저릿한 정도? 딱 그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화끈거린다거나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예요. 즉시 치료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절대로 참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약의 양은 어떻게 조절할까요? 그냥 많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용량을 계산해서 투여합니다. 단위가 좀 특이하죠? 밀리암페어 미닛. 이건 전류의 세기 MA에다가 치료 시간 분을 곱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4mA라는 세기로 10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4 곱하기 10 해서 총 40mAh 미닛의 약물이 몸에 들어간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왜 그렇게 완벽한 접촉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전이랑 직결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고 문구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전극 패드가 피부에서 살짝이라도 떠서 접촉 면적이 확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양의 전기가 훨씬 좁은 면적으로 몽땅 쏠리게 됩니다. 이걸 전류 밀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 피부에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찔하죠?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전기특배 시스템은 주로 어떤 약물들을 배달하는 데 쓰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약물 몇 가지랑 그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제일 많이 쓰는 약물 중 하나가 바로 덱사메타손이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인데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서 음극으로 밀어넣습니다. 또 통증을 줄일 때는 플러스 성질을 가진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을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석회, 즉 칼슘 침착물을 녹일 때는 마이너스 성질의 아세트산을 사용합니다. 약물의 성질에 따라 전극을 바꿔가며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니까요. 이온도입법을 쓸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 안전 수칙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온도입법은 직류 DC를 쓴다는 점. 우리가 보통 물리치료실에서 찌릿찌릿하게 받는 저주파 치료기들은 대부분 교류 A씨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류는 교류와는 다르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기 때문에 피부 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위험이 교류보다 훨씬 높다는 걸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치료를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몸 안에 심장 박동 조율기 같은 전자기기를 삽입하셨거나 치료할 부위에 금속핀 같은 게 박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임산부나 혈전, 악성 종양이 있는 부위도 피해야 하고요. 특히 마지막에 있는 감각이 저하된 경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피부 감각이 무뎌서 아픈 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위험하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피부 접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건 그냥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는 팁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치료와 끔찍한 화상, 그 사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이건 치료사만 알아야 할 전문 지식이 아니라 이 치료를 받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점 부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